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정말 우리 시장 3,000포인트를 향해서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언제 조정을 받을지 이제는 그 타이밍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복귀해보면서 내일장도 여러분들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배트맨의 공식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근데 이 새해 첫 주부터 우리 시장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글로벌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조금 장 초반에 있었잖아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3,000포인트까지 그냥 거침없이 좀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부터 오늘 양시장 좀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산타랠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연말 연초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12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눈에 좀 보였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고, 미국 시장의 조정을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좀 흔들렸습니다. 외국인들도 양시장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고, 선물 옵션에서도 하방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고 코스닥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은 서서히 조정에 대한 경계심을 좀 포지션을 보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단기 가을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승이 꺾인다거나 혹은 하락 전환한다거나 전혀 이제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이제 상승 중 조정을 받을 때는 비중도 좀 조절하고 조정 이후에 주도 섹터도 일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트를 일부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상승 중 조정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내에 언제쯤 이 단기 조정 기간에 들어갈지 그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단기 조정 장세에 대해서 조금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수급 체크를 해드렸고요. 오늘 개인들이 또 양시장에서 강하게 또 매수를 해주면서 막판에 또 증시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위원님과 함께 우리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으면 투데이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새해 첫 주부터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단 10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 2021년 전망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나왔던 이슈였죠. 현대와 기아차 올해 708만 대를 판다. 그 전망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3,00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남아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10포인트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제가 위원님 내일은 3,000포인트 갈까요? 하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월 내에 단기 조정 한 번쯤은 눌리고 가야 그게 좀 정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쯤 눌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수급 이외에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막판에 오늘처럼
올라가면 3,000포인트 가능할까요, 위원님?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조정이 중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그래도 제법 하락폭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왔지만 가장 큰 부분이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다는 부분. 악재와 호재를 대비를 하면 악재보다는 여전히 호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하락 전환하거나 여기서 급격한 조정이 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경계심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 좀 잘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의 상승 구도를 보면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입장을 취했고 매수 입장 혹은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매수 입장을 취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특히 현물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은 개인이, 선물은 외국인 이렇게 맞추면서 지수를 어떻게 보면 좀 끌어올려 왔는데 최근 한 5거래일 동안 지난 연말부터 보시면은 이런 선물 매수의 외국인들 움직임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한 3만 계약 정도 가까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현물에서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주도 섹터 일부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이 선물을 5거래일 동안 한 3만 계약 가까이 매도했다라는 말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혹은 시장이 단기 가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콜옵션과 풀옵션의 옵션 구조를 좀 보더라도 콜옵션에서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상방 포지션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는데 대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에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이나 혹은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매물을 추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격히 하락 전환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단기 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고객 예탁 자금이 65조, 60조 원을 넘어서 65조 원까지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올 초까지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뭐 30조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새 2배를 넘어가더니 지금은 무려 65조 원까지 예탁금이 지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에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해서 그 예탁 자금을 누르고 하방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아마도 이 조정을 활용해서 주도 섹터를 교체하거나 혹은 주도 섹터를 매집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좀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운송 장비 업종을 비롯해서 일부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어제 현대차가 한 8%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보시면은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주도주를 일부 교체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IT 성장주는 뭐 역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차익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이 받으면서 지금 현재 등락에서의 표시는 없는데 아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익이 많이 나 있는 IT 성장주와 경기 확장주 일부를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포트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또 보시면은 경기 확장주 중에서도 소비재와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막 상승 초입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약간 매수세를 조금 옮겨 담는 부분도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 조정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상승을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조정은 필요한데 만약에 조정이 없이 그대로 3천을 넘어서 강한 상승을 이루면 아마도 우리 시장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중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기간이 최소 한 달, 2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중기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과열을 좀 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아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임박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강도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제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면서 바로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해 버리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12월 말 이후에 선물로 거의 대응하기 때문에 선물로 매도했던 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다시 바로 매수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단기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바로 좋아지면 언제든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우리도 외국인 눈치를 볼 때 같이 눈치를 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진입을 하거나 포지션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면 되고 아마도 조정폭이 깊어질 때는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더 추려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만약에 선물 쪽에서 다시 대규모 매수세가 전환된다면 조정은 굉장히 짧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전체적인 판단을 단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팁을 좀 주셨습니다. 포트 구성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포트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월 안에 조정이 이제 건강한 조정이 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조정 기간이 좀 뒤로 밀릴수록 한두 달 정도의 좀 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앞으로도 똑똑하게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과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도 잘 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안 가는 종목이 없기는 한데 오늘 특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 초반에는 좀 전차가 달리나 기차가 달리나 싶을 정도로 그쪽 섹터군들이 강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조선, 철강, 화학, 건설 등 안 움직인 섹터가 없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중에 조금 이런 종목도 잘 가네 하고서 눈여겨보셨던 섹터군들이 있으세요? 오늘은 이제 조선업종도 굉장히 강했죠. 조선업종도 굉장히 강했고 일부 이제 소비재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부터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8월 조정 때부터 IT 성장주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추가로 매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MLCC 관련된 삼성전기라든지 2차전지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제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운송장비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현대차나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IT 성장주와 운송장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거의 투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말장에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대부분 IT 성장주와 제약바이오가 투톱이 아니겠냐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오히려 운송장비 업종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고 철강과 운송장비 업종을 투톱으로 해서 뭐 건설기계 등이 한 번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 확장에서 펀더멘탈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운송장비, 화학, 철강, 기계, 건설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갔고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그 5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 결국에 소비재 쪽이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뭐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꿈틀꿈틀거리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 매기가 조금은 몰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경기 확장주가 펀더멘탈과 관련된 종목과 소비재 관련된 쪽으로 나눠보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 관련된 종목은 이미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순환매를 다 잃었고 2차 상승을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현대차와 현대제철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고 소비재 쪽에는 이제 1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서두에 포지션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던 부분이 바로 이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포트를 편입을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현재 IT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지난 10월 11월부터 보시면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로 더 가겠지만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포트의 비중을 좀 유지를 하시되 여기를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이제 경기 확장 쪽에서 못 올랐던 섹터들 이런 섹터들은 보시면은 코로나19 급락 이전부터 대부분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던 섹터들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이 바닥으로 잡히면서 수급의 변화를 좀 보는데 네.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단기 가격권에 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포트를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동안 지난 연말에 계속해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을 가지고 오면서 종목을 IT 성장률이나 경기 하향률 쪽으로 교체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셨던 분이라면 그렇죠. 네. 이번 단기 조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이 조정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경기 확장주 쪽으로 소비재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일단 단기 조정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게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 상방으로 다시 전환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기간을 정확하게 논의하기는 힘들지만 삼성전자가 단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일단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조정을 반드시 주도 섹터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시장이 강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실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정권에 만약에 시장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좀 포트를 비중을 줄이면서 좀 바꿔나가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강하게 띄워주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있으니까 경기 확장주, 소비재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잠깐 이제 미국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 상원 이제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만약에 그 나머지 2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바이든 쪽으로 조금 우세한 앞으로 내각이 좀 구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슈는 우리 시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뭐 굳이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길게는 아니고 단기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통령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됐고 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그동안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미묘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지금 현재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동률이 되는데 의장을 부통령이 하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점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증세,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기업들의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오늘 아침에 외신의 CNN을 보니까 네. 뭐 S&P 같은 경우 단기 10% 가까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물론 증세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기업에 대한 부담감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업들의 국면을 보면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부분에서 이제 좀 확장될 수 있는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증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이제 당선이 민주당이 2명 다 당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장 충격은 하루 이틀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왔죠 미국 시장이. 그쵸. 미국 시장이 오늘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과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오게 되면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악재는 지금 이제 이 결선 투표에 대한 부분하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단기간에 주고 끝날지 혹은 중기생 조정으로 갈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 우리 증시가 굉장히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과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헤지펀드 수준을 넘어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조정 기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조정을 유도하는 쪽에 있다면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하겠다는 대기 매수 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기 매수 자금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객 예탁 자금이 65조 원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은 웬만한 매도세를 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를 재편성하는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뭐 새해 첫날부터 우리 시장은 강했지만 미국의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또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들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장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현대차 관련해서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올해 국내외 판매 목표를 708만여 대로 잡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난 뒤에도 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의 해외 첫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기지를 건립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뉴딜로도 묶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섹터 군도로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에 대한 이제 수요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정부고 국내 우리 정부도 계속 그린 뉴딜을 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이슈를 좀 풀이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운송 장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현대차 정말 잘 가네요. 제가 듣기로는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위원님. 그 뒤에 뒤늦게 이제 탑승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20만 원 왜 못 가냐 엄청 답답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는 제가 이제 연말에 사실 이제 종목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언뜻 제일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외국계 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사고 싶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현대차랑 삼성전기를 연말에 가장 사고 싶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현대차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운송장비업종 전체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당연한 말씀이고 해외 지금 현재 올해 굉장히 어렸던 부분은 중국에서 특히 관련되어 있는 해외 매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관건인데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급락 때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항공이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운송장비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 가장 글로벌하게 급락의 폭이 가장 컸던 섹터인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셧다운에 대한 공포였죠.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증시에 코로나19 때 가장 큰 공포감을 불어넣었는데 그 셧다운에 가장 밀접해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이후에 반등폭이 가장 약하게 나왔다가 역시 운송장비 업종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섹터들이 3월, 4월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이 올라갈 때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월 달까지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8월 달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여기는 현대차의 실적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유일하게 흑자로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러면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글로벌하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아마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유일하게 아마 2분기 흑자 기업일 겁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영에 대한 변화죠.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네.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이 정유성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사업 확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라든지 혹은 수소 생산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경량화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뭐 현대제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잘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마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좋은 포인트로 잡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지차로 가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사실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좀 겪었거든요. 이 스마트카,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차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이 전기차를 생각했다면 일본은 하이브리드로 갔고 현대차는 알고 계신 것처럼 수소차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행착오가 지금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전기차로 가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의 큰 맹점으로 봤는데 지금은 수소차로 바로 갔던 부분이 하나의 강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 턴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는 그냥 내연기관차에서 가지고 있던 글로벌한 네임밸류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차에서 가지는 네임밸류가 저는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수소 전지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토요타가 100기를 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글로벌 완성체 업체에서 앞서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현대차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래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8월 달부터 한 12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장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어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급등이 하나의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현대차를 한 80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대차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현대차와 관련돼서는 현대차에 파생되어 있는 현대차 계열 그룹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재 종목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운송 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차를 포트에 좀 넣어서 가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네. 그다음 관심 가지는 부분이 역시 운송 장비 쪽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차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디서 가장 큰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을 것인가를 본다면 네. 너무 코스닥 쪽에 세세한 기업으로 들어가서 부품이나 소재를 찾지 마시고 코스피 종목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없던 섹터에서 새로 생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섹터거든요. 항상 이 새로운 섹터에서는 대장주가 항상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그 대장주가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이 따라서 상승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초입이라고 본다면 현대차와 현대철 혹은 관련되어 있는 전방산 좀 앞에 있는 대형주 쪽으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더 좋다. 오늘 마지막 종목 상담 시간에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네. 현대제철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데 철강 업종이지만 자동차 업종인지 철강 업종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은 모멘텀이 자동차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송 장비 업종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성장주와 더불어서 반드시 내 포트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께서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헤매지 마시고 그냥 대장주인 현대차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현대차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쪼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 움직인 업종과 종목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설, 조선, 철강, 화학 할 거 없이 무거운 종목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잘 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업종은 제가 선택할 수도 없을 만큼 독보적인 업종이 있었습니다. 무려 업종 등락률이 6% 가까이 5.8% 상승한 업종이 있었는데 사실 업종 전체가 5.8% 오르려면 그 안에서 거의 상한가 종목 속출해야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네.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철강 업종이 무려 5.8%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 전체로는 굉장히 큰 폭인데 철강 업종은 제가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운송 장비와 함께 가장 강조를 드렸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쪽의 경기 확장과 관련 섹터들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가장 단연 눈에 띄는 게 운송 장비와 철강 업종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 확장과 관련 섹터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자동차,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조선 쪽이죠. 조선 쪽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이 자동차와 자동차와 이 조선은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철강입니다. 조선용 구판이나 자동차용 강철, 강판 이쪽으로 보시면은 철강 업종이 양쪽에 다 가장 중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철강 업종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가 올 1월 달 대비해서 철강 가격이 거의 한 60-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강이나 화학 쪽의 문제가 뭐냐면 재료는 오르는데 완성차 가격을 못 올리면서 굉장히 양쪽에 가격 압박을 받았거든요. 원료 가격은 오르고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 그러면서 철강이나 화학 쪽이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철강 가격이 작년 연초부터 상승을 했는데 철강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었고 철판 가격 종류별로 좀 달라지면 을 했고 올 1월 달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숨통이 틀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왔다라는 거고 그동안 중국발 공급 과잉 논란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 4-5년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이 부분은 겨우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해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자동차와 조선업종을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중국발 지금 모멘텀이 아직까지 이 철강 가격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국은 철강 가격이 우리가 연간 사이클로 봤을 때 중국은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춘절 이후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춘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철강 가격이 대부분은 좀 예전에 급격하게 상승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철강이 선순환에 들어오면서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국 춘절 이후에 이 속도가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 철강 가격 섹터들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꼭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현대제철 같은 종목을 포트에 이제 꼭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철강 가격이 춘절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이클은 2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철강 섹터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전에 차익 실현보다는 2분기 정도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단연 돋보였던 철강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베스트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에 대해서도 잠깐의 힌트가 나왔지만요. 오늘 철강 섹터, 포스코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2분기까지는 유효하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조정도 조정인데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많으시거든요. 위원님, 내일장은 어떤 업종을 볼까요? 그동안 제가 이제 너무 주도 섹터 쪽으로 계속해서
화학이나 철강 이쪽으로 운송장비 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통신업종인데요. 오늘 통신업종이 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신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고 상승폭도 가장 약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5G와 관련돼서 요금 체계 개편 나오면서 5G가 이제 통신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베네핏을 가져줄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통신업체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이슈로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통신업종은 사실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이루어져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5G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이 5G 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장비나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어느 정도 망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 5G와 관련 수혜는 오로지 통신업체에 간다. 그래서 5G가 원래 작년 2020년도 1분기, 2분기에 가장 많이 건설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 2분기에는 통신 장비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큰 곽강을 받고 한 4분기나 2020년 올해 1분기 정도가 되면 드디어 이제 통신업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5G 섹터는 1년 그대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1, 2분기에 들어와야 됐던 발주가 장비 발주가 올해 12월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에 집중되면서 거의 1년이 딜레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통신업종은 굉장히 아쉬움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예정이었다면 아마 5G를 등이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공락 이제 시동을 좀 시작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연기되면서 조금 딜레이 됐다. 다만 오늘 이제 보면 이 5G와 관련된 부분에서 통신업체 얘기가 이제 서서히 마이너지만 조금씩 이제 업종 뉴스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통신업종 1분기 정도의 5G 관련된 장비 부품 종목들이 주가 정점을 찍으면 이 통신업종은 아마 1분기 말 정도부터 서서히 조금 매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통신업종의 시장이 상승에 등을 넣고 3%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5G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통신업체 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하회망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논란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논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SK 같은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적게 해서 통신업종들은 조금씩 주 1분기 후반, 2분기 초반 이후를 좀 보고 모아가는 전략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들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좀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수급은 일단 공매도 한매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오늘 통신업종 상승 단발성에 좀 그칠 수는 있겠지만 인상적인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2020년 원래는 5G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5G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은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5G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일장 움직일 업종으로는 콕 집어서 통신 업종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켓 트렌드까지 저희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앞서서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3만 원 밑에서부터 모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시점이 3만 원 부근부터 모아왔어도 오늘 현대제철 만약에 수익률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 현대제철 왜 이렇게 잘 가는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해온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제철을 거의 이제 3만 초반대부터 추천을 했고
사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겠지만 최종적인 차익 실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대제철 왜 이래 많이 올랐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철강업종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업종, 현대제철, 포스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미 이제 그 작년 조정이 끝난 직후부터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종목을 우리가 좀 볼 때 계속 이제 차트 위주로 많이 보시고 기초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 종목을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려면 적어도 이제 3가지 정도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펀더멘탈인데 이 펀더멘탈은 실적에 일단 뭐 기반을 두고 있죠.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펀더멘탈과 함께 수급 그리고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러니까 3박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현대제철 우리가 펀더멘탈을 좀 보면 HTS를 활용해서 이 부분은 요즘 최근에는 뭐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HTS를 보면 실적부터 뭐 PER, PBR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데 현대제철 실적을 보시면 17년도 보시면 18, 19년도 그리고 작년 보시면은 실적이 작년 2020년도에는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조 9,400억 정도 나왔는데 2019년도에 비하면 실적이 줄었고 2018년도에 비해서도 역시 줄었고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을 보실 때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실적이 정점에 있는지 혹은 바닥에 있는지 부분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현대제철의 실적이 줄어들면 사실 바닥론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때 마이너스 297억 정도 적자였다가 2분기에 140억 흑자, 3분기에 330억 흑자, 그리고 4분기 때 보면 1,000억 이상으로 흑자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줄었지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매출의 큰 폭,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실적은 바닥론의 근거를 좀 둘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바닥론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기간을 좀 놓고 보면 최근 6개월 동안의 수급을 좀 보면 개인이 약 210만 주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130만 주, 기관이 한 5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 물량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최근에 보시면 개인 수급 위주고 중간중간 외국인들이 수급을 돕기는 하지만 주체적으로 나선 경우가 드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장기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좋아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수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유쾌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2개월 지금 정도에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보면 단연 외국인들이 이제 큰 폭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최근 한 달 가까이 정도 급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혹은 공매도 환매와 연관되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TS 하면은 현대제철의 대차장고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23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한 180만 주 정도까지 줄어드는데 230만 여주에서 180만 한 50만 여주 정도가 최근 6개월, 1,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공매도 환매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6개월 동안 매수했던 부분을 보면 공매도 환매 부분은 전체 한 200여만 주 가운데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전체 물량의 4분의 1 정도가 공매도 환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순수하게 주가 상승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 있는 매수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샀냐 팔았냐, 기관이 샀냐 팔았냐를 보는데 수급은 방금 보신 것처럼 HTS 화면상에서 보시고 6개월, 3개월, 2개월 늘렸다 줄였다 좀 비교를 해보시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최근에 HTS를 보시면 대차 잔고가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이 대차 잔고와 수급을 비교해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실매수량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는 공매도 환매 분량인지 이런 거를 조금 따져보시면은 조금 더 리얼하게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가 이루어졌는지 HTS 상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현대제철은 전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한 물량에서 4분의 1 정도는 공매도 환매,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적극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확인하신 대로 멘탈은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유쾌할 만큼 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주가의 이면을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의 근거는 뭘까? 왜 현대제철이 이런 수급의 영향을 외국인과 기관들의 주목을 받았을까라고 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주요 섹터 철강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기조고 이미 작년 11월 그리고 올 1월부터 추가로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에 대한 마진 구조, 순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물론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종목이 철강 종목이냐 자동차 종목이냐라고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자동차 쪽과 밀접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수소와 관련된 충전소, 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철은 철강을 생산할 때 수소가 부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을 놓았는데 지금은 이걸 수소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제철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제철이 직간접적으로 전국 단위의 수소 충전망 구축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가장 크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 전기차나 혹은 수소 전기차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조장치와 경량화 작업입니다. 이 경량화 작업은 결국 이제 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서 최근에 이 전기차 경량화 프레임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외국의 유수의 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당히 이 경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노리는 부분은 자체적인 이 프레임 작업도 되겠지만 혹은 현대제철을 통해서 이 경량화된 프레임을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던 이 철강 업종에서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운송장비 업종과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전기차 개념에서의 프레임과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더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레벨업 시킬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탈 상에서의 실적 바닥론 그리고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 여기에 수소와 전기자동차 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렇게 보시면은 적어도 현대제철은 3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박자가 갖춰진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놓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현대제철은 10월 달에 이제 종목을 들어올리면서 기술적으로 아래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점 돌파로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눌려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바로 여기 3만 원대 이 자리가 되고요. 이후에 21선에 붙을 때 나오는 이런 자리들이 하나의 눌림목 자리가 됩니다. 물론 마지막 눌림목 자리는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어렵지만 이전에 기술적으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지금 주가 상승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예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외국이나 기관이 동시 매수한 종목은 항상 차트가 예쁩니다. 오늘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적, 펀더멘탈, 여기에 수급, 그리고 모멘텀, 3박자가 갖춰진 종목 유심히 관찰하자 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대에서 현대제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제 종목 이야기 듣다가 놓치셨을까 봐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스타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심야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